바리스타를 꿈꾸는 발달장애인 A씨. 저는 어릴 때부터 바리스타를 꿈꿔왔어요. 엄마는 제가 만든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 카페에서 바리스타를 채용한대.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를 채용한다고 해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그러나 발달 장애인인 저에게는 아직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5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던 청각 장애인 B씨. 저는 이 회사가 정말 좋습니다. 매번 1차 서류 심사에서 보배를 마시던 저를 뽑아준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승진에도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 승진의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이해. 학습 목표. 이번 시간에는 직장 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각 조항을 잘 숙지하자는 취지보단 장애인 동료에게 제공되는 편의가 특별한 배려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서 법 위에 존재하며 해당 사례를 통해 차별을 인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먼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서 다루는 차별금지 및 편의 제공 의무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도입 목적, 그 세부 내용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점은 법의 세부 내용을 듣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학습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에서 명시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란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제한과 배제, 분리와 거부의 금지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는 평등권과 접근권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과 국가의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장애인 성별이나 장애 유형, 또 그 정도와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에 걸쳐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그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받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자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렇다면 직장 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지키기 위한 세부 이행사항은 무엇일까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과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노동조합 가입과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있어서도 차별을 금합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직무 배치 역시 금지 조항입니다. 또한 의학적 검사의 금지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의 차별 금지 내용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관련 사항도 포함하여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점이 직장 내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핵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로 이원화. 만에 하나 이를 어겼을 시 사업장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시정기구로부터의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차별시정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따릅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시정 권고가 내려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되며 법무부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거나 차별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를 조사해 시정 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명령을 이행치 않는 경우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의 유형을 정확히 숙지해야 건강한 직장 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럼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금지 유형은 어떤 내용들일까요? 직접 차별부터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차별까지 크게 6가지로 구분됩니다. 특히 마지막 조항인 보조견 또는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유를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직장에서 흔히 발생하기 쉬운 장애인 차별 사례. 사례 1. 그렇다면 각 조항에 따라 어느 경우가 직장에서 흔히 발생하기 쉬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할까요? 아래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건데요. 이런 모집 광고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신체 건강한 사람을 뽑는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채용 공고로 인한 장애인 차별 금지 유형 1번 조항인 직접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 채용 공고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에선 해석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채용에서부터 배제하는 불리한 대우를 하겠다는 명백한 차별 행위인 것이죠. 사례 2. 지원자는 토익 800점 이상의 성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채용 공고 또한 차별에 속합니다. 만에 청각장애인이 이 모집 공고를 보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해당 업무가 영어 듣기와 특별한 관련이 없음에도 청각장애인에게 이러한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듣기 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을 배제한 간접 차별이라는 법의 해석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3. 이와 더불어 비장애인 근로자에게는 회사 차량을 이용한 출장 지원을 하는 반면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장애인용 차량을 이용해 출장가는 것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비용 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과연 장애인에게만 특별한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일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건데요. 많은 분들이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에 대해서 장애인에게 특별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된 표를 보면 장애인이라는 주어가 들어갔을 뿐 내용은 사실 일반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도 장애인 인식 개선의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직접 차별에 대해 또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인정에 대한 법원의 판례와 간접 차별의 인권위 결정도 실제 있는 만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른 각 조항을 잘 숙지하는 실천적 지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장애차별 발생 시 구제 절차는? 그럼 사업장 내 실제 피해 사례 발생 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장애인 고용차별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 진정에 들어갑니다. 고용 등 인권 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법원을 통한 권리 구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5장, 손해배상과 입증 책임 등에 있어 법원을 통한 권리 구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조항은 제5장 제46조에서 제49조에 의거하며 제49조는 형사 처벌 가능성을 담은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 처리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고충 처리 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요. 근로자는 고충 사항이 있는 경우 고충 처리 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고충 처리 위원회는 지체 없이 10일이내 처리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1년간 보존됩니다. 고용에서의 차별인권위원회 주요 결정례. 다음은 고용위원회에서 실제 처리한 장애인 차별 구제에 관한 주요 사례입니다. 장애의 중증 또는 경증 여부로만 직무 적합성 판단은 차별 결과를 내린 바가 있으며
시각장애 수험생 전자문제지와 학대 답안지를 제공하지 않은 것 또한 차별이라 결론 내렸죠.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실제 사례, 구제 절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상세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부당한 차별 행위가 없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3차 시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한 이해에 관한 교육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